아빠 또 등록 전화예요. 파리 외곽의 작은 태권도장. 이곳에서 빗발치는 전화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소녀가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이후 프랑스 전역에 불고 있는 태권도 열풍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과 감동적인 스토리가 전해지면서 태권도를 배우려는 사람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소 한산하던 이 작은 태권도장에도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이 소란의 중심에 선 한 소녀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르클레르예요. 18살이고 파리 외곽의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죠. 제 아버지는 프랑스인이고 어머니는 태국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두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어요.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웠는데 그게 제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태권도는 제게 그저 운동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자 열정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제 열정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야 할지 아니면 태권도 선수의 꿈을 쫓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바로 파리올림픽이죠. 평소라면 TV로 보았을 경기를 이번엔 직접 경기장에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의 경험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관중석에 앉아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나도 저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곧 목격하게 될 장면이 제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줄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관중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경기장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어요. 태국의 파니팍 선수가 등장하자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응원을 시작했어요. 파니팍의 동작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우아하면서도 강렬한 그야말로 예술이었죠. 그녀의 발차기는 번개처럼 빨랐고 정확했어요. 상대 선수는 그녀의 공격을 막아내기 힘들어 보였어요. 경기는 치열했지만 결국 파니팍 선수가 승리를 거뒀어요.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경기장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이었어요. 파니팍이 금메달을 목에 건 후 갑자기 코치석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코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죠. 저는 그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게 뭐지? 옆자리 관객이 놀라며 물었어요. 저도 모르게 대답했죠. 한국식 큰절이에요. 파니팍의 코치가 한국인이시거든요. 그분은 바로 최영석 감독님이었어요. 태국 태권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전설적인 인물이죠. 파니팍 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최 감독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승리의 기쁨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죠. 스승과 제자 사이의 깊은 신뢰와 존경, 그리고 태권도가 가진 진정한 가치. 그 모든 것이 한 장면에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파니팍의 금메달,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감동적인 모습.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요.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에요. 그건 삶의 방식이고 철학이라고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길을 걷고 싶었어요. 파니팍 선수처럼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것, 그리고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제가 꿈꾸는 미래였어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대학 진학, 안정적인 직업, 부모님의 기대와 제 꿈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태권도 선수가 되겠다는 제 마음은 확고했죠.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파니팍 선수처럼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올림픽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죠. 올림픽에서 돌아온 후 저는 며칠 동안 제 결심을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드릴지 고민했어요. 가슴은 뛰고 손은 떨렸지만 결국 일요일 저녁 식사 시간에 제 꿈을 털어놓았죠. 프로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다고요. 제 말을 들은 부모님의 표정은 제가 예상한 그대로였어요. 놀람, 걱정, 그리고 약간의 실망감까지. 아버지는 프로 선수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설명하셨고 어머니는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대학에 가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죠. 저는 필사적으로 제 꿈을 설명하려 했어요. 파리올림픽에서 본 감동,
파니팍 선수가 사람들에게 준 영감 그리고 제가 태권도를 통해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을요. 하지만 부모님의 우려를 완전히 없애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부모님의 말씀도 이해가 갔지만 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제 가슴 속에서는 태권도에 대한 열정이 더욱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평소 아버지와 나누던 태권도 이야기도 어색해졌고 어머니의 눈빛에서는 걱정이 가득했죠. 저는 제 결정이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욱 단단해진 제 의지도 느꼈어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할지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 길을 가야만 했죠. 그것이 제가 찾은 제 삶의 의미였으니까요. 태권도장에서 수련할 때면 더욱 집중했어요. 매 동작, 매 호흡에 제 꿈과 열정을 담았죠. 언젠가는 부모님도 제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제 꿈을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제 길을 가야 했죠. 여기 태권도장에서 제가 꿈꾸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저는 또 다른 어려움과 마주하게 됐어요. 바로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었죠.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언제나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어요. 갈색 피부, 동양적인 눈매. 저는 프랑스인일까요? 아니면 태국인일까요? 학교에서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곤 했어요. 넌 어디서 왔어? 그럴 때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 여기요, 프랑스요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만 제가 아는 것이라곤 엄마가 가끔 해주시는 태국 요리와 몇 마디 태국어뿐이었어요. 반면 프랑스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때로는 그 속에서도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었죠. 태권도는 이런 제게 또 다른 혼란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무술이지만 이제는 전 세계인의 스포츠가 된 태권도. 어쩌면 저도 태권도처럼 여러 문화가 어우러진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태권도 선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벽에 부딪혔어요. 바로 여성 선수에 대한 편견이었죠. 지역 대회에 참가했을 때 한 코치가 이렇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여자애가 태권도는 무슨, 얼굴에 상처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 말에 화가 났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정말 제가 프로 선수로 성공할 수 있을까? 여자라는 이유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죠.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편견들이 제 의지를 더 굳건하게 만들었죠. 제가 성공해서 모든 소녀들에게 꿈을 꿀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파니팍 선수처럼요. 매일 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넌 누구니? 그리고 조금씩 대답을 찾아가고 있어요. 저는 프랑스인이자 태국인이고 여성이자 태권도 선수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저 자신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어요. 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런 고민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요. 언젠가 제가 올림픽 무대에 설 때 저는 제 모든 면을 자랑스럽게 보여줄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제 길을 걸어갈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제 꿈을 향한 여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태권도장은 언제나 제게 안식처였어요. 특히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죠. 처음에는 단순히 아버지를 돕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저는 태권도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날은 울면서 들어온 꼬마 제자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했죠. 저는 그 아이에게 태권도의 기본 자세를 가르쳤어요. 똑바로 서서 눈을 정면으로 봐. 넌 강해. 아무도 널 무너뜨릴 수 없어. 몇 주 후 그 아이의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당당해졌다고 더 이상 따돌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깨달았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감과 존엄성을 가르치는 도구라는 걸요. 또 다른 날에는 집중력이 부족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품새를 가르치면서 매 동작에 집중하는 법을 알려줬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의 집중력이 놀랍게 향상됐어요. 부모님은 학교 성적도 좋아졌다며 감사해 하셨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태권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그건 단순히 겨루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정신. 이 모든 것이 태권도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 자신감도 조금씩 자라났어요.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줬죠. 어느새 저는 제 꿈을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태권도장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당당해진 제 자신에 저도 놀랐습니다. 여전히 앞으로의 길이 불확실하고 어려움이 가득하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가 태권도를 통해 배운 모든 것들이 제 안에 있으니까요. 매일 밤 도장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제가 올림픽 무대에 선다면 그건 단순히 메달을 위한 것이 아닐 거예요. 제가 태권도에서 배운 모든 가치를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것일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어요. 파리에서 열린 국제 태권도 대회. 저는 대회 자원봉사자로 참가했죠. 그곳에서 저는 그녀를 만났어요. 한국의 김지연 선수였죠. 김지연 선수의 경기를 본 순간 저는 넛을 잃었어요.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힘과 우아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라는 걸요. 대회가 끝난 후 우연히 김지연 선수와 마주칠 기회가 생겼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죠. 놀랍게도 그녀는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태권도를 통해 자신의 길을 개척한 이야기, 수많은 좌절을 겪으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이야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울림이 되었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에요. 그것은 삶의 철학이자 정신이에요. 예의 인내 극기. 이 모든 것을 태권도를 통해 배울 수 있죠. 그녀의 말은 제가 태권도장에서 깨달은 것들과 너무나 일치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제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프로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고요. 김지연 선수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려움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꿈을 믿으세요. 그날의 대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김지연 선수의 조언, 그녀의 경기에서 보여준 실력, 그리고 그녀의 인생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제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김지연 선수처럼 되겠다고.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되겠다고. 제 안에 프랑스와 태국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정신까지.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어우러뜨려 세계를 놀라게 할 선수가 되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의 훈련은 더욱 열정적이고 집중적으로 변했어요. 김지연 선수의 조언을 되새기며 저는 매일 한 걸음씩 제 꿈을 향해 나아갔죠. 언젠가 저도 김지연 선수처럼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선수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날이 꼭 올 것이라고 생각했죠. 김지연 선수와의 만남 이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훈련에 매진했어요.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태권도장은 제2의 집이 되었죠. 하지만 그만큼 가족과의 갈등도 깊어져 갔어요. 어느 날 밤 늦게 귀가한 저를 기다리고 계신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과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죠. 소피 이리 와봐.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봤단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셨죠. 어머니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다고요. 태국에서 호텔리어로 일하면서 세계를 누비는 꿈.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 꿈을 포기했다고 하셨어요. 내가 내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 내 젊은 시절이 떠오르더구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 아버지를 설득해볼게. 엄마는 내 꿈을 응원해.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죠. 처음에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저를 태권도장으로 불렀어요. 소피 엄마한테 얘기 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됐어.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한때 꿈이 있었지. 하지만 안전한 길을 택했고 때로는 그 선택을 후회하기도 해. 내가 나처럼 되길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 어깨를 꼭 잡았어요. 내 꿈을 응원할게 소피. 하지만 약속해줘.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죠. 약속할게요 아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아버지는 제 훈련을 직접 도와주셨고 어머니는 영양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죠. 부모님의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제 꿈은 제 것만이 아니라는 걸요. 부모님의 꿈이기도 하고 우리 가족 모두의 꿈이었죠. 그래서 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모두의 꿈을 위해 저는 매일 땀을 흘리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전국 주니어 태권도 대회. 제 인생의 첫 큰 무대였어요. 하지만 운명은 제게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았죠. 대회 2주 전 연습 중 발목이 꺾이는 순간의 고통을 잊을 수 없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발목을 움켜쥐고 있는 제 모습에 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의사의 진단은 냉정했어요. 최소 한 달의 휴식. 그 말은 곧 대회 포기를 의미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대회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밤새 얼음찜질을 하며 부기를 가라앉혔고 낮에는 몰래 재활 운동을 했죠. 부모님의 걱정 어린 눈빛은 외면한 채 오직 대회만 바라봤어요. 긴장이 극에 달한 건 대회 3일 전이었어요. 몰래 연습하다 발목을 다시 삐끗한 걸 아버지가 발견하셨죠. 폭풍이 몰아치듯 거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분노,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제 고집이 충돌했죠. 결국 저는 집을 뛰쳐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정처 없이 달리다 지쳐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을 때 문득 김지연 선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어려움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대회 우승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자신을 증명하는 거라는 걸요. 새벽녘 집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부모님의 모습은 제 양심을 더욱 무겁게 했어요. 말없이 서로를 껴안은 채 우리는 많은 것을 나눴죠. 제 꿈에 대한 열정, 부모님의 걱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대회 당일 발목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부모님의 응원, 코치님의 조언, 그리고 제 자신과의 약속. 이 모든 것이 저를 지탱해 주었죠.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어요. 오직 제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죠. 주심의 휘슬이 울리고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이미 저는 승리자였어요. 포기하지 않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으니까요. 태권도는 때로는 아프게 하지만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스승이에요. 이제 저는 알아요. 제 앞에 놓인 모든 시련이 결국 저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곁에는 저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첫 대회의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메달을 따는 것을 넘어 제 자신만의 독특한 태권도를 만들어가고 싶었죠. 프랑스의 예술적 감성, 태국의 유연함, 그리고 한국 태권도의 정신. 이 모든 것이 제 안에서 충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충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죠. 오히려 이것이 제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에펠탑이 보이는 센 강변에서 태국 전통 무용의 동작을 연습했어요. 유연하고 우아한 손동작은 제 발차기에 예상치 못한 리듬을 더해주었죠. 때로는 파리의 거리 예술가들의 퍼포먼스를 관찰하며 영감을 얻기도 했어요. 그들의 자유로운 표현이 제 태권도의 생동감을 불어넣었죠. 도장에서는 한국 태권도의 기본에 충실했어요. 끊임없이 기본 동작을 반복하며 몸에 새겼죠. 김지연 선수가 알려준 한국의 훈련 방식은 제게 엄청난 도전이었지만 그만큼 빠른 성장을 가져다 주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저는 제 다양한 배경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제 태권도에 녹여내려 노력했죠. 한 번은 태국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요리사의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의 재빠르고 정확한 칼질에서 태권도의 정확성과 스피드를 발견했죠. 이런 일상의 순간들이 제 태권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갔어요. 점차 제 스타일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프랑스의 예술성, 태국의 유연함, 한국의 파워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독특한 스타일이었죠. 처음에는 코치님도 의아해하셨지만 점점 그 효과를 인정하기 시작하셨어요. 지역 대회에서 제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였을 때 관중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전통적인 태권도와는 다른 제 움직임에 모두가 주목했죠.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작은 논쟁이 일어났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이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어떤 태권도를 하고 싶은지 명확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안에 다양한 문화가 충돌이 아닌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고 그것이 제 태권도를 통해 표현되고 있었어요. 태권도장 거울 앞에 서면 당당한 미소를 지었죠. 거기 비친 제 모습은 프랑스인도 태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그냥 소피예요. 세 나라의 문화를 품은 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태권도 소녀 말이에요. 앞으로 제가 어떤 선수가 될지, 어떤 도전을 만날지 아직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 태권도는 제 자신 그 자체라는 것. 그리고 그 여정이 얼마나 특별하고 아름다운지 이제야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파리의 이른 아침 저는 노트르담 대성당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두 장의 편지가 들려 있었죠. 하나는 국가대표 후보 선발 통지서, 다른 하나는 소르본 대학 입학 허가서였어요. 둘 다 제게는 꿈만 같은 소식이었죠. 바람이 불어 센 강이 물결을 일으켰어요. 마치 제 마음속 고민을 반영하는 것 같았죠. 태권도 선수의 길, 아니면 학업?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그때 문득 파니팍 선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올림픽 금메달을 땄죠. 김지현 선수 역시 학업과 운동을 병행했다고 들었어요. 그들처럼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결심을 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부모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렸죠. 태권도 선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대학에서 스포츠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고요.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걱정 대신 따뜻한 미소로 저를 안아주셨죠.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랑스럽구나, 소피.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끄덕이셨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꿈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가족의 지지, 제 안의 다양한 문화, 그리고 태권도를 향한 열정.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훈련을 하고, 오전에는 대학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다시 태권도장으로 향했죠.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하루하루가 새로운 도전이고 배움이었어요.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죠. 넌 할 수 있어, 소피. 내 안에 프랑스, 태국, 한국이 너를 응원해. 지역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태권도장 거울 앞에 섰어요. 거기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는 소녀가 아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죠. 프랑스의 열정, 태국의 미소, 한국의 의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준비됐니, 소피? 코치님의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준비됐어요. 새로운 꿈을 향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됐어요. 제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 아직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여정이 제게 특별하고 의미 있을 거라는 것. 태권도장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파리의 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제 앞에 펼쳐진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죠. 이제 저는 제 이야기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준비가 됐어요. 파리의 태권도 소녀, 아니 이제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태권도 선수로서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한국의 태권도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삶의 철학이자 자아 발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피가 앞으로 어떤 선수로 성장할지, 그녀의 꿈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연자분에게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